인생이란 무엇인가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취하고 취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춤을 춥시다. 이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한국이 만들었지만 친일파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쫙 퍼뜨려서 뭐예요? 밤새도록 기타 부기,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버렸대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생, 노, 병, 사. 인생이 참 짧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요,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한다. 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요 면장의 면장은 저 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닙니다. 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요 면장은 면장의 줄임말인데, 요 면장의 줄임말은 면할 면, 난면, 담장자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담장에 가서 부딪혀요. 담이 깨져요, 내가 깨져요. 모르면은 면장하지 못해요. 가서 부딪혀요. 알면은 뭐예요? 면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아야 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면은 죽음도 면할 수 있고,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 죽음의 길이 뭔지 알면은 그 길을 피해가지고, 그게 면장하는 거죠. 암을 알면은 암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있을까요? 아이, 지피지기라에 백전불태, 지피지기라에 백전불승이죠.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뭔지를 잠깐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암이라는 놈은 무한증식이에요. 무한증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절받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봐요. 어릴 때 항상 조절받았죠. 그걸 교육이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죠. 자, 나이 먹어서는요, 조절 받아왔습니까? 누군가 나를 조절해요? 누군가 나에게 지시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다 지시 받잖아요. 이제 조절이라는 말을 써면 그렇지만 지시를 받잖아요. 군대 가면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이게 조절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도 다 조절받게 돼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뭐 그렇게 세포가 살지 않아요. 다 조절받게 되는데 이 암세포는 무한증식의 특징이 있으면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절받지 않는 거예요. 특히 조절받지 않는 게 요 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보통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가 평균 50번 정도 분열을 합니다. 자, 세포의 수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혈구도 세포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톱도 세포고 머리칼도 세포고 심지어는 요 타의 침도 세포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혈액도 세포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세포들은 다 그 수명이 있는데 가장 긴 수명이 뇌세포. 몇 년이요? 70년. 가장 짧은 세포 그 생명은 백혈구 14일. 위장세포도 여러분 3, 4일에 한 번씩 위장세포가 교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의 세포가 분열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한 50번 정도 되어지면 스탑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똑같은 거예요. 스탑, 이제 그만. 지난 5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수고 많이 했어. 50번 분열하나 고생했어. 이제 은퇴 좀 하고 쉬어. 이 조절을 하는 게 P53이라는 효소예요. P53. 이게 P53 우리의 세포가 분열하고 수명이 닿으면은 그만하고 스탑 시키는 게 P53인데, 요 P53은 우리의 유전자 1번부터 23번까지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7번 염색체.
그 17번 연습체 저 맨 위쪽에서 분비되어지는 게 P53, 이게 하나의 프로테인,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중에서 그 구성성분이 53번째, 53번째다 해서 P53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요 17번 연습체 맨 끝에서 P53이 분비되어서 드디어 세포가 50번 정도 분열한 다음에 자 이제 그만해요,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서 세포의 생명을 이제 단축을 시키고 은퇴를 시키는 게 P53의 일이고, 이것을 의학적으로 세포 자살, 아포톡시스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몸은 그래서 뭐요? 조절받게 되어 있고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53,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는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받는 게 쉬운가요? 기분 나쁜가요? 저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홍 씨예요. 이름은 왜 이러니라고. 계속 저는 예. 저희 아들에게 제가 아주 당부를 했죠. 아들아, 너는 네가 좋아서 하지 말고 여자가 너를 좋아서 그렇게 결혼해라. 너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 네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네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를 그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제 결정이 됐어요. 죽고 못 살아요. 누가요? 예비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보니까는 평생 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좋아서 하면은 뭐요? 평생 왕 대접받고 살더라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지나가고, 여러분 조절받는 게, 잔소리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잔소리가 사실 뭐 조절하는 거거든요.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뭐 잔소리 하잖아요. 조절하는 거, 그러지 마, 제발 좀, 왜 그렇게 못해? 뭐 조절이잖아요. 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절받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요. 그게 나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투병 중에 누가 계속 옆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인데, 우리가 뭐요? 오랜 투병 기간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툭 치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절받게 돼 있어요. 아포토시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요 기능이 안 돼요. P53이 분비가 안 돼요. 암세포는요. 옆에 있는 세포가 분비를 해도 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고 불사의 세포, 그래서 불사조라고. 왜? 조절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이제 있는데, 이런 암세포는 사실 100조까지, 우리의 몸이 전체 신체가 이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만, 암세포 여러분 1cm 암세포 몇 개인가요? 1cm 약 10억 개. 100조하고 10억 개는 뭐 10억 개, 뭐 1cm 10억 개, 뭐 10cm면 뭐예요? 100억 개. 100억 개하고 100조 개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100조의 군사하고 100억 군사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훨씬 이 100조 개의 건강한 세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세포 중에서 있잖아요. 1번부터 23번 세포 중에서 몇 번째 세포에서 처음으로 암이 발생이 될까?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몇 번째 세포에서 암이 발생할까 봤더니 가장 속이 있는 게 9번 세포예요. 속 상한다 그 말 있잖아요. 요 9번 세포에서부터 최초의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요 9번 세포의 맨 밑에 ABL이라고 하는 그 9q34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최초의 오리지널 캔서 셀 해가지고 온코진, 여기에서 최초로 암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9번 염색체에서 이 발생된 암이 22번으로 딱 토스를 해요. 22번으로. 그럼 22번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9번으로 스파이크를 시키도록 여러분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공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이 이제 이제 토스를 받아가지고 강 스파이크를 때리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9번에서 발생되고 22번으로 넘어가서 22번도 딱 손뼉을 쳐주고 다시 9번으로 넘어가서 암세포가 딱 발생되어지는 현상이 바로 학자들이 그려낸 게 이겁니다. 최초의 암세포 발생은 세포벽에서 시작되더라. 그 세포벽에 포화지방산이 있는데, 자, 그 포화지방산은 세포막과 인지질을 구성하는데, 여러분, 이 세포의 크기가 0.001mm, 바늘을 콕 찍어서 나오는 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 막이 있는데, 그 막도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 세 개로 인, 지질, 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인, 지질, 인, 이 세포막 인지질이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미스투레이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정규적인 이제 이 어떤 활동을 세포가 해요. 세포가 하는데 요게 키네이스라고 하는 활성 효소가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상 작동도 하고 분열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요게 이제 친화력 단백질이 활성 효소를 활성시켜서 드디어 백혈구 증식을 조절하는 게 우리의 몸의 정상 세포입니다. 이해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이런 시스템이 내 몸의 세포에서 작동되고 있다만 알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뭔가? 세포막에서 요 인지질, 지질, 이 포화지방산, 마이리스트레이트, 이게 세포막 인지질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리귤레이션, 규칙적으로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암세포가 여기서요. 코일 꼬여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세포벽이 꼬인 이것이 드디어 B셀 리셉터를 자극하고 여기에서 친화력 단백질 있죠? 요 친화력 단백질을 활성 효소 영역으로 거래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비정상적인 세포 과도 증식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무한 증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 이것을 코일링 시켜버리는가, 무엇이 엉키게 하는가, 이거예요. 이걸 알면 됩니다. 최초의 암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세포벽에서 코일 엉키고 이게 설키고 해서 드디어 이게 딱 굳어져서 세포가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뭐예요? 비정상 세포가 과도 증식하게 되어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이 세포막에 이것을 꼬이게 해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요거 알면은 쉽게 암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면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생활이에요. 음식을 잘못 먹을 때 그 잘못 먹은 음식에 있는 이상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내 몸에서 합성되든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식을 했다. 남아도는 그 영양소가 뭐예요? 세포막에 가서 뭐예요? 꽈버려요. 또 음식 속에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독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도, 아무리 유기농, 무농약 쌀 한 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쌀 한 톨 100% 우리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약간의 내 몸에 해가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해독을 시키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 해독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럴 때 이 독소들이 세포를 꽈버려요. 엉키게 해버려요. 먹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음식을 드실 때에는 오래 씹어 드셔야 되고, 오래 씹어 드시되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침하고 충분히 섞이는 게 필요하고,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되 오래 씹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식생활 자체가 우리의 몸에서 세포를 꼬이게 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어요. 첫째, 잘못된 식생활.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과로. 이제 과로할 때 우리의 몸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태워지면서 나오는 독소가 있고, 탄수화물이 태워지면서 나오는 독소가 있고, 각각의 이제 이 영양소가 이제 태워지면서 열도 나고 에너지도 나오지만은 찌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과로하게 되면은 이
독소들이 우리의 근육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근육에 이제 그 피로도가 이제 더해지고, 그래서 뭐요?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쥐가 나게 되고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막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면 피곤해지잖아요. 그 피곤 물질이 다 우리가 과로할 때 우리의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독소들 때문에 과로예요. 이 과로가 뭐예요? 세포를 꼬이고 꼬이게 하더라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이것도 정말 독소입니다. 불안할 때,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도 매우 중요해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를 꼬이게 하고 난 다음에 9번 염색체 저 맨 부분, 밑부분에 가서 뭐요? 암세포를 딱 발생시켜요. 발생하는 이 암세포는 22번 염색체에 가서 또 다른 암세포를 토수시키고 다시 9번 염색체로 와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암세포가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 몸에 암이 발생했으므로 식사 잘 해야 됩니다. 절대 이제는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 편히 가져야 돼요. 이렇게 깨끗한 환경,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당분간 머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암세포의 특징이 뭐라고요? 발생이 되면은 혈관을 쫙쫙 끌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영양소를 쫙쫙 공급받고, 그러면서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게 정상세포입니다. 3-4배 커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힘도 3-4배 세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을 경우에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서 하루를 살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호주의 프랭크 버넷이 발표를 했는데, 자,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즉시 발생한 암세포를 처리한대요,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하든지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연구한 자료고요. 또 중요한 건 암세포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 식생활, 뭐 과로, 환경, 심리적인 것도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저체온 상태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더라. 또 한 가지, 저산소 상태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더라. 저체온, 체온이 떨어져 36.5도에서는 암세포 발생하지 않은데요. 35도 그 이하에서 내 몸이 뭐예요? 이제 약간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체온, 저산소증에서도 우리의 세포는 할 일을 다 해요. 각각의 세포 기능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존, 번식을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저체온, 저산소증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 추워요. 숨 막혀요. 그런 상황에서 세포가 자기 일을 다 하는데 이상적인 현상이죠.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하다 보니, 애를 쓰다 보니까 분열한 게, 이게 뭐예요? 유전자 변이. 이 상태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1931년에 오토 바르부르크, 이 독일의 학자가 암의 원인이 산소 결핍이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산소증, 저체온증. 자, 이게 뭐예요? 저산소를 부르는 게 과식, 혹은 잘못된 식사, 혹은 과로, 불안, 또 뭐예요? 오염된 환경. 그러면서 독성, 활성, 산소 등등이 내 몸에 있는 이 암세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했고 암세포가 성장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면 바로 내 생활을 고치는 것이 암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므로 이곳에서 여러분 현미채식 식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요. 맨날 자는 건 아니지만은 쉬고 싶을 때는 쉬어요.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산책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런데 이 암은 신체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10년 전만 해도 심장에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심장에도 암이 발생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암의 큰 종류로 70가지. 70가지를 세분하면 약 한 240가지 암이에요. 자, 그 중에 한 암이 내 몸에서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자, 위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 밑의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학자들이 1995년에 암세포를 보니까 암세포 주변에 이런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요. 아, 이게 뭐지? 라고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P53이에요. 와, 굉장한 발견이죠? P53이 뭐라고요? 17번 염색체 이 끝에서 나오는 것인데, 와, 이 P53이 나와서 암세포를 꽉 잡고 있어요. 이게 P53이 뭐 하는 역할 한다고요? 세포 자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그 세포 주기 조절하는 P53이 암세포 주변에 가득하니까는 암세포가 꼼짝 못하고 깨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의 몸에서는요, 암세포의 주변에 P53이 있고, 어떤 사람 몸 주변에는 P53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 몸에는 있고 P53이 어떤 사람 몸에 없는가? P53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깨갱하더니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정상세포 주변에서 이게 이제 이 암세포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있다가 P53이 쫙쫙 분비, 암세포 자체에서는 분비가 안 되더래요. 정상세포 17번 염색체에서 P53이 분비가 되더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P53이 없는가 걱정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그냥 식생활도 먹던 대로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훨씬 P53이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이 많다요? 이만하기에 참 다행이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순간 아까 노래했죠. 노래하는 순간 낮에 놀다 모래성이 풀냄새 피어나는 싱글싱글 벙글벙글 망치 한 개 들고 할 때 딴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걱정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 웃음 치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내 몸이 어떻게 되니까 노래하고 잘 웃고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희망을 갖고 할 때 P53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박수! 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안 나온다고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씩씩거리면서 그놈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막 여기에서 성패가 갈려져요. 나을 수 있는데 안 낫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뭐요? 그 뭐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아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요? 살아나요.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P53이 쫙 나오는데 재밌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세포 위에 거 아래 게 이제 암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정상세포가 어머니 세포라 했을 때 그 어머니 세포가 아들 세포를 분열했어요. 엄마의 마음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이 세포가 친구들을 잘못 만났는지 그냥 뭐가 됐어요? 암세포가 돼버렸어요. 이 어머니 세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어머니 세포 17번 염색체에서 계속 뭐예요? 단백질 P53 단백질을 만들어서 아들 세포 주변에 계속 뿌려주더래요. 그게 P53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P53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죠. 이 순간 나왔을까요?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왜? 노래하고 웃고 이게 이제 암을 면할 수 있잖아요. 면장해야 되니까 면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웃고 적극적으로 노래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되게 하신다 그 믿음을 딱 가질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P21 P20이 나오니까 그 순간 정상세포로 암세포가 확 바뀌어지더래요. 박수! 이게 제발 많이 나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이지랄 하다고 이지랄을
나도 좀 점잖하고 싶은데 나는 그 점잖은 게 싫어. 이 몸 하나 망가져서 여러분이 좋아진다면야 뭐 망가진들 무슨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P53 암의 비밀을 풀어낸 유전자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돋보면은 이제 맨 위에 보면 DNA가 손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된 그 상태에서 P53이 쫙 분비가 되어져요. P53이 쫙 분비가 되어지면은 낫게 하든지 낫게 하지 뭐 고쳐지지 못할 암세포는 뭐예요? 아예 소멸시켜 버려요. 그게 P53이에요. 중요합니까? 자, 우리의 몸에 P53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는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 잘 나오게 하는 법이 뭐라고요? 오래 씻고 소식하고 운동 꾸준히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내 마음에 걱정, 의심,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께 다 맡겨드려 버리셔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 내 문제이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간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편하게 투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킬러 유전자 P53. 보세요. 암세포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는 킬러 유전자 P53. 암을 정복하려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과제다. P53은 혈연전을 일으킨 세포에 DNA 복제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DNA 복제 중지 명령. 맞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8가지 뉴스타트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먹는 거 중요하죠? 운동하는 거 중요하죠?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햇빛 쬐이는 거 중요하죠? 절제, 매우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는 거 중요하죠? 휴식하는 거 중요하죠? 믿음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P53을 활성화시켜줘요. 이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에 간암 진단을 받습니다. 간암 2.5cm 크기. 이 정도면 한 2기, 3기 이제 그 정도.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2013년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림프암 진단이 되어집니다. 3.5cm 크기. 수술을 하자고 해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또 다시 림프에 5.5cm 크기의 암이 진단되어집니다. 또 수술하재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자, 24세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베테랑 정복 형사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복과 형사들은요, 제 조카 사위 한 명도 정복과 형사인데, 외삼촌 정말 힘들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정말 힘들어요. 진짜 정보과 형사들은요,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치열한 업무와 삶,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있고 삽니다. 정보 수집을 하면서 그렇게 23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심한 피로감에 병원을 찾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종양 수치가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 큰 병원 검사 결과 드디어 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35%를 절제했습니다. 그때 나이 47세였어요. 수술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항암 치료 뭐 이것저것 계속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지만은 또 다시 재발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막 간암, 그 다음에 또 수술이 어렵다, 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하나뿐인 내 생명을 그냥 그렇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 형사니까 뭐예요? 정보과 이제 경찰이니까 이제 자료를 막 수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의료 기록지를, 자기의 기록지를 다 이제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으고 판독하고 스스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2년간의 자기 몸 상태가 쫙 한눈에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병원 치료 결국은 이제 포기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항암제 봉해하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치료를 다 똑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왔어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이암, 재발암의 덫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출구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투병 밑그림을 그리는데 단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뉴스타트 강의를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꾼다고 해서 암이 나을까 의심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종양 수치가 당장 정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구박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에덴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자, 잘 왔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서 왔으니까 이분의 사례가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뉴스타트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습관도 바꾸고 먹거리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면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자, 이제 강의를 듣고 뉴스타트를 배워서 실천하는 그 생활이 이렇습니다.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도 10분 하고 스트레칭 스스로 30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2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이 생활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침 6시 아침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무신론자였지만은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7시에 체조 30분 참가했습니다. 아침 식사 현미 채식 먹고 이분은 200번을 씹어 드셨답니다. 200번. 9시에 등산 한두 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12시 반, 12시 명상 30분 동안 명상했고 12시 반 점심 식사 먹고 4시에 웃음치료, 2시에 웃음치료 그렇게 했고 5시 반에 저녁 식사 하고 난 다음에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이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다가 또 안 좋아져요. 여러분, 이 뉴스타트 한다고 해서 쫙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다가 다시 또 다운돼요. 다운됐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되잡고 올라가면 뭐요? 다시 또 올라가요. 이게 사이클 곡선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갈 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이 생활을 이제 하면은 됩니다. 자, 요 암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생활 하다가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넘어갑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게 뉴저스 그 건강 다이제스트 있죠. 거기에 난 기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30분 스트레칭,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 음식은 균형식으로 먹고 하루 2시간씩 무조건 걷고 피곤하면 시간 날 때마다 잔대요. 몸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암을 이기려면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또 하나,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한번 뉴스타트를 배워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또 뭐예요? 꾸준히 하면 이게 계속해서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냇물이 흐를 때 굳이 쫙, 여러분 갯벌에 그 물이 흘러갈 때 뭐예요? 항상 굽이쳐 흘러가는 거 보잖아요. 모든 우리의 투병 과정이 이 사이클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이분처럼 지금도 이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타트 해서 모두가 다 완쾌 되시기를 이 노래 하시고 오늘 주무시겠습니다.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도 해보시고 운동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김.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쬐시고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도 해보시고 절제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김.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한 번 더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야 합니다. 뉴스타트 해봤더니 야 빨리 함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무셔요. 하나님, 뉴스타트를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치료제 뉴스타트 8가지를 저희들 잘 익히고 실천하여서 우리 몸에 P54이 많이 만들어지고 P21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났고 잠잘 때도 일어나고 또 내일 또 이것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꾸준히 뉴스타트에서 모두가 다 완쾌되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